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국선도 강의 11번째 하겠습니다. 저번에 예고해 드린 대로 기유통법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 양팔을 하거든요. 그래서 삼천운동 중에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머리가 첫 번째고 팔이 이제 두 번째인데, 이 팔은 바로 중단전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 폐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단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중단전은 심폐가 있어서 피를 제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우리 전신의 피에 6리터 중에서 30% 이상 피가 제일 많이 있는 부분이 이 심장인데, 심장으로 이제 피를 끌어다가 폐로 보내가지고 이제 이산화탄소를 보내고 산소를 끌어들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인체를 이제 영양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그러죠. 근데 그 피는 구성이 헤모글로빈인데요. 헤모글로빈은 바로 철로 이루어져 있어요. 페라이트. 그래서 철이 어떤 거나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고찰을 해야 되는데, 쇠라는 게 우주 만물이 이렇게 보면 원소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원자로. 그럼 원자가 1번인 게 수소예요. 수소. 그리고 마지막 자연계에서 마지막 부분이 92번째인 우라늄이 되거든요. 그러고 이제 93부터 지금까지 이제 약 109개 정도 되는데, 나머지 부분들, 93번부터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원자로나 또는 이제 사이클로트론, 그런 데서 이제 만들어낸 건데, 그래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거는 1부터 92번까지. 그럼 그 중간인 46번째로 이렇게 원자들이 이제 뭉쳐가지고 별이 소멸되면서 블랙홀로 빠지느냐, 그게 아니고 과학자들이 이렇게 해보니까 26번째인 철로 이렇게 가가지고 철에서 이제 중성자별로 해서 블랙홀로 빠진다 이거죠. 이제 적색 거성에서 백색 해성으로 중성자별로 해서 이제 블랙홀로. 그래서 철이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철은 자석이잖아요. 자석. 그래서 이 전작이래. 우주의 그 네 가지 힘으로 우주가 구성이 되거든요. 그 네 가지 힘 중에서 세 번째인 전자기력을 구성하기 때문에 쇠가 중요하다. 근데 쇠는 산소하고 결합하면 붉은색을 띠거든요. 그래서 붉다라고 보통 봐요. 그래서 붉은색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조상들이 해를 숭상하는 이유도 해가 아침에 뜰 때 붉은색을 띠잖아요. 그래서 붉은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이동을 해온 거죠. 그래서 조선민족은 곧바로 태양민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보면 이 세도나라거든요. 여기가 우리 이제 세도나 수련여행을 자주 가는데, 스토 여행을 가면 우리 도우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근데 이거는 볼텍스라고 세도나에 네 군데 그 수련 장소가 있거든요. 하늘과 통하는 에너지가 솟구치는 볼텍스가 있는데, 그 중에 종바이의 그 제단이 있어요. 그게 아파치족이 하늘에 제사 지내는 제단인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가부좌 틀고 있는 거를 찍은 거예요. 그럼 왜 여기가 중요하냐면, 이게 쇠가 많은 적철광이 있어서 이렇게 붉은색을 띠거든요. 만주에 가면 우리가 요즘 요한 문명, 홍산 문명으로 유명하잖아요. 거기도 쇠가 많아가지고 적철광이 많아서 그렇게 붉은색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환웅 할아버지가 아사다를 신실을 개척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추정을 하죠. 그래서 그런 곳에서 수련을 하면 전자기파가 강했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소용돌이가 일어나죠. 이걸 볼텍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서 수련하면 조금 더 감흥이 많죠. 그럼 쇠를 조금 더 관찰을 해보죠. 이 쇠는 자석과도 통하는데, 보통 쇠가 이 원자가 2개고 산소가 3개 붙으면 적철이라고 그래요.
붉은 빛을 띤 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쇠 원자가 붙고 철 원자가 붙고 산소 원자가 하나 더 붙으면 이건 자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석을 띈다 이거죠. 자석이라는 건 곧 전기를 동반하거든요. 그래서 전자기력을 하는데 이 전자기력은 우주를 형성하는 4가지 힘 중에서 3번째 해당돼요. 첫 번째는 중력이래요. 중력이 제일 우리가 많이 느끼지만 이게 제일 첫 번째면서 제일 약한 힘이에요. 그보다 조금 더 강한 힘은 위크포스라고 그래가지고 원자가 분열할 때 뉴트리노, 중성미자가 나오죠. 그게 이제 그 양력이라 위크포스라 해서 2번째예요. 근데 요것들은 중력보다 조금 더 크지만 이제 3번째 전자기력은 엄청 커요. 엄청 커가지고 이건 우리가 파동을 바로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게 전자기력이게 되고 4번째는 요즘 말하는 핵폭탄, 수소폭탄, 핵폭탄이 요 핵력에 의해서 스트롱 포스라고 그러거든요. 핵력에 의해서 원자가 이제 그 양성자와 중성자로 돼 있잖아요. 양성자, 중성자를 묶어내는 힘이에요. 그 힘이 유가 히데키라고 일본의 유명한 위대한 과학자죠. 물리학자죠. 그 양반이 유가 히데키라는 분이 이제 규명을 해낸 거예요. 중간자라는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 중간자에 의해서 중성자와 양성자가 결합되면서 이게 분리되면서 또 그 힘이 에너지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대 문명은 뭐냐? 요 전자기력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문명이에요. 현대 문명은. 그러니까 전자기파는 이 중력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과학자들이 계산을 했는데 이 중력을 배구공만큼 이렇게 크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자기력은 얼마만큼 크냐면 이 지구만큼 크대요. 그러니까는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만큼 전자기력은 엄청난 크기잖아요. 모든 생명과 모든 자연계의 물질에 다 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힘 중에 3번째 힘에 속해요. 근데 요런 거를 표시할 때 보통 쓰는 방정식에 상수가 들어가는데 그게 H 상수예요. 요게 그 프랑크 상수란 프랑크라는 분이 막스 프랑크라는 분이 양자역학, 퀀텀 시어리를 열었거든요. 그분이 발견한 상수예요. 이게 프랑크 상수 때문에 이 우주가 존재한다고 그러는데 6.624 곱하기 10의 27승, 마이너스 27승 또는 29승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25승 미만은 제로로 보거든요. 0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 우주는 제로에서 생겨난 거죠. 없는 데서 생겨나가지고 음양이 균등하게 조합을 하면서 우주가 펼쳐지는데 음양이 정확하게 따지면 균등하지 않다 이거죠. 얼마만큼 균등하지 않냐면 요 프랑크 상수 H만큼 6.6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만큼 균등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음양이 결합하면 제로로 가야 되는데 더 큰 우주를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 반대편에 해당되는 거는 뭐가 되느냐면 이제 반우주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또 반대편에 또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주가 균등하게 되는데 이 전자기력을 보면 2018년에 이제 이 전자기축이 지축하고 똑같이 섰다가 지금은 조금 이동을 한 거예요. 어디 쪽으로? 시베리아 쪽으로 조금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자기로 문명이 만들어졌잖아요. 20세기 문명이. 그럼 21세기 문명이라는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이제 내년부터 그게 전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에 5G, 지금 4G LTE로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잖아요. 5G가 이제 내년에 상용이 되면서 이제 인류 문명이 새로운 단계로 그 진입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데 이 5G가 이 전자기파를 조금 더 개선해서 더 정확하게 더 고주파로 이렇게 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4G LTE보다 작게는 20배에서 많게는 1000배까지 이렇게 더
커뮤니케이션이 더 빨라지고 더 정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년부터 벌어지는 그 무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고 그래요. 안전하고 정확하다. 왜냐하면 벌써 30cm 미만에서 다 컨트롤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격 수술이 가능하고 다 그렇게 돼. 그 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물 인터넷이 다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전자기파를 더 정확하고 극대화시키는 그 문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바로 요 세 번째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좌축이 지축보다 오른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캐나다 그린랜드 쪽에 있었다가 점차 이동을 해가지고 내년에 똑바로 쓰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시베리아 쪽으로 조금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걸로 봤을 때 문명이라는 거는 백인 문명, 그러니까 미주 문명에서 이제 동양 문명, 황인 문명으로 체인지돼. 그거를 갖다가 황백 문명 체인지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지금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는 문명의 영향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도 보면 박사 과정에서 동양인들이 더 많아요. 서양인들보다. 그만큼 이제 동양인들의 그 교육열이라든지 그 문명에 대한 그 참여도가 더 앞으로 높아질 거라 그러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국선도도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그 무브먼트 또는 그런 문명의 어떤 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선도를 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인류 문명의 최정상과 최첨단을 달리는 거거든요. 자,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빛의 세계에서 생활이 가능한 게 국선대가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삼천운동에서 이 세 번째 세 개가 이렇게 되는데 양 두 개가 연결이 돼야지 이 중단전이 이게 발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양팔이 중단전에 연결되고 그다음에 양 다리가 굳건하게 지구에 연결돼서 이게 하늘을 바치고 이게 땅을 바치는 거죠. 하늘 땅이 연결됨으로 해서 인간은 빛의 인간이 되고 빛의 세계에서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광명민족이라고 그러고 태양민족이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선도를 하려면 하체가 튼튼하고 팔이 발달돼요. 근데 우리가 어려서 할머니들이 보통 이제 삼신운동이라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얼레레 까꿍 해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쥐엄쥐엄 하잖아요. 쥐엄쥐엄 또는 잼잼. 잼이라는 건 이 팔에 모든 진리의 그거를 다 이 소나기에 쥔다는 거거든요. 쥐는 잴 수 있고 파가 그러니까 측정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지음지음이라고도 그래요. 그거는 뭐냐면 음악을 아는, 음악이라는 거는 수화목금토 목화토 금수 그 오행 또는 파름계를 그 조화를 일으켜서 세상 만물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마구 할머니가 그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그거를 우리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악을 알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진리를 잴 수가 있다. 그걸 하기 때문에 팔은 있게. 근데 발을 잃은 인간의 그 직립보행동물이기 때문에 발은 단련이 되는데 이거를 요즘에는 안 하고 앉아만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라 이거죠. 그래서 다리 운동을 튼튼하게 함으로 해서 요 골반을 잡아가고 골반을 잡혀주면 요 하단전이 딱 이게 중심이 잡혀요. 그러니까는 요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중단전에 의해서 피가 돌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전자기파에 의해서 뇌가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공해주고 에너지를 하는 거는 아랫배거든요. 이 아랫배 에너지가 충만되고 축기가 되는 게 그걸 원기왕성하다고 그래요. 원기왕성하게 하는 게 하체 단련이 필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체를 단련하지 않고서 축기가 잘 된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선도를 하면서 축기를 잘 하려면 등산을 한다든지 조깅을 한다든지 많이 걸으셔가지고 이 하체를 충분히 단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요 빛의 세계를 들어가는데 훨씬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팔 운동을 그럼 이 심장을 정확히 한번 봐가지고 팔 운동을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심장이
더러운 피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파란색으로 보통 봐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리고 요게 이제 이산화탄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폐로 보내가지고 폐에서 어떻게 돼요? 폐로 보내갖고 폐에서 이산화탄소가 가고 산소를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정화된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동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에서 이제 심장에서 쾅 뛰어가지고 이게 전신으로 다 이렇게 보내죠. 단신을 이렇게 다 보내거든요. 그런 원리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심장의 기운과 이 작동을 우리 선인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왕이라고 그랬어. 군주라고. 군주가 바로 모든 걸 다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정권을 이 군주가 갖고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현대 최첨단 의학에서 이제 이게 밝혀낸 이론도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은 그걸 조금 더 봅시다. 보면, 이 3단전을 보면 이게 제일 처음에 이게 백정하단이라, 그래서 하단전이 바로 모든 기운을 제공을 해줘. 이건 좀 무거워요. 그래서 이거는 죽으면 흩어져 버려요. 이게 내려가지고 흩어져 버리죠. 그래서 백산이라 보통 그러고, 요거는 이제 연기는 제일 위에 머리에 있잖아요. 머리에 있으니까 이 가볍죠. 그래서 이거는 죽으면 이렇게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혼신 중단이라 해서 이 혼신은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어가지고 영을 이렇게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 아이덴티티가 사라지면 요 영이 끊어져 나가면서, 혼이 끊어져 나가면서 이제 갈 대로 가는 거죠. 그거를 갖다 비유한다. 그래서 혼비백산이란 말이 바로 혼과 영은 날아가 버리고 백은 흩어진다 해서 죽음을 뜻해요. 죽음을. 그거를 다른 말로 기절초풍이네. 기가 끊어진다는, 이게 중단전에 요 기운이 끊어져 가지고 혼비가 이제 혼령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람에 의해서 초풍 날아가 버리니까 바로 죽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전이 인간의 모든 가치를 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인들이 중단전을 중시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도 대자대비라고 그랬잖아요. 자비심이라는 게 중단전에서 나와요. 예수님도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이라는 거는 중단전에서 나와요. 느낌, 사랑. 공자님도 어짐이라고 그랬거든. 어짐도 사실은 중단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이 풍부해지고 사람이 관욕이 생기고 너그러워져야 돼요. 수련을 함으로 해서. 근데 그게 중단전의 전자기력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기력은 느낌이에요. 느낌. 그러니까 느낌을 하단전에 갖다 놓은, 그게 이제 지감금촉이란 말로 한마디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느낌을 거치고 하단전에 삼신할머니 열이 계신 사단전에 이렇게 딱 통일되는 그런 거를 지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하게 함으로 해서 중단전이 튼튼해져 가지고 상단전과 온몸이 다 그 생명력이 원활한 그런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보면 백정하단, 연기상단, 혼신중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상단전과 중단전에 보면 우리가 이게 영을 띄운다라는 얘기 이제 통기법에서 하거든요. 영을 띄울 때는 뭐에 의해서 그럼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느냐? 당연히 중단전에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전자기파의 어떤 그 작동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 어른들은 뭐라 그러냐, 혼줄이라 그래. 너 혼줄을 내준다. 그거면요, 혼줄을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끊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여버린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혼난다라는 얘기, 혼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언어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그 중단전의 혼은 상단전과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정보 유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학자들이 밝혀낸 게 뭐냐면, 이 중단전에, 요 심장에 요 심실 있잖아요. 심실이 있고 심방이 있거든요. 심실에 약 2만 개에서
좌측에서 2만 개에서 2만 5천 개, 우측에서 2만 개에서 2만 2천 개 해가지고 좌심실, 우심실 해가지고 여기에 뇌세포하고 똑같은 심장뇌가 있다고 그래요. 심장뇌라는 거를 이제 용어를 정의하신 분이 이게 1991년 닥터 앤드루 아모리라는 분이신데, 이 앤드루 박사가 사실은 이거를 규명을 한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 4만 개에서 5만 개 사이에 심장뇌가 1000억 개의 브레인 뇌를 컨트롤하는 거죠. 조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이제 이 양반이 알아냈냐면, 교통사고 환자들이 이제 죽잖아요. 그러면 그 심장을 이제, 정상인 심장이 안 좋은 분하고 갈아 끼거든요. 그럼 심장병 걸린 사람 갈아 끼웠는데, 어느 정도 지나고 보니까 이 심장 수술을 하신 분이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바뀌지? 그 연구를 들어가 보니까 요 심장이 바뀐 요 성격이 바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의 성격과 비슷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심장에 있는 뇌가 머리에 있는 뇌, 헤드브레인이라고, 머리의 뇌를 조종하고 바꾸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군주고 이게 신화라는 게 이제 현대의학에서 밝혀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커뮤니케이션은 이게 4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신경의학적으로 뉴럴로지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신경의 펄스에 의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바이오케미컬리, 요거는 이제 화학적인 작용으로 이게 이제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커뮤니케이션하고, 세 번째가 뭐냐면 바이오피지컬, 이거는 이제 프레셔 있잖아요. 프레셔 같은 걸로 이제 압력이 전달되면서 하는 게 이제 세 번째고, 네 번째가 이제 제일 중요하고, 요게 사실은 전체를 다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 펄스로 인해서 이게 컨트롤, 이게 이제 전신에 닿는, 이게 전신을 통해서 더 기가 세지면 나아가서 밖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내 몸과 밖이 연결되고, 밖이 또 다시 지구와 연결되고, 지구와 태양계와 연결되면서 태양계가 은하계로 이제 돌입하는 그런 모든 비밀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심장뇌가 브레인뇌보다 얼마만큼 강할까, 그거를 이제 학자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수치화 시켰는데, 뭐냐면 파동으로 봤을 때는 뇌의 한 60배가 된대요. 그리고 이게 자기장, 마그네틱 필드, 자기장으로 봤을 때는 5000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에 의해서 모든 게 다 된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지금 2019년인데, 1976년에 태양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멀리까지 명왕성, 해왕성까지 보낸 그 우주선이 있어요. 그 보야조인데, 그 보야조가 2010 몇 년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때 이제 태양계 밖을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사에 있는 과학자들이 생각이 뭐냐면, 태양계 밖을 벗어나면 호로운 공간, 아주 진공산대의 절대 공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줄 이렇게 알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보내온 그 사진을 보니까 전혀 아니라 이거죠. 태양계 밖을 벗어나 보니까 태양계하고 우리 은하계 중심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난다 이거죠. 수없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냐면, 아주 전자기장에 고도로 발달된 하이웨이,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형성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영체수련할 때 혼줄이 나와서 영과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과정과 비슷한 건데요. 그만큼 전자기장이 우주를 지배하는 하나의 결정적인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학자들이 명명하기에 일렉트로마그네틱 슈퍼 하이웨이 또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슈퍼 필드라,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주라는 거는 오묘하면서 중단전의 역할이 큰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걸 보세요. 이 파란 부분이 이제 우심방, 우심실이고, 빨간 부분이 이제 좌심방, 좌심실인데, 요거는 동맥인데, 동맥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살집 안에. 바깥쪽에서는 이제 정맥이 들어가 있죠. 근데 심장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렇게 끌어당기는 부분이 이제 심장으로 끌어다니는 게 정맥이거든요. 그 심장에서 내보는 부분이 이제 동맥인데, 동맥은 위로 얼마만큼 올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혈압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이 뇌 이거를 다 계산해서 혈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위로 끄는 흡입력이잖아요. 흡입력은 다리에 이렇게 연결해요. 그래서 조물주가 다리에는 제2의 심장을 만들어 놓고 머리하고 이 심장하고는 같이 연동하도록 해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 혈압이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만약에 120이다. 근데 100밖에 이게 꽉 안 친 거예요. 그럼 이만큼 비잖아요. 비니까 여기에 양분이 안 되니까 뇌가 망가지는 거죠. 근데 국선도 수련을 충분히 해내면 이게 심장의 그 압력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계산이 돼가지고 그걸 쳐주니까 요 하단전에서 모든 게 가잖아요. 요게 영양분이 가서 하니까 뇌가 엄청나게 밝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단전에 의해서. 그래서 하단전 수련이야말로 초절한 지혜가 싹트게 되고 아주 만물을 품고 만물이 심장의 그 파동이 온갖 만물에 미치잖아요. 만물을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관용의 자비, 사랑이 이게 샘튼. 그러니까 국선도 수련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지금 중단전, 팔 운동을 하는데 이 부분을 하거든요. 네 부분이, 네 개의 동작이 상단전이에요. 나머지 8개가 팔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개의 동작으로 이걸 해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게 57개 동작에서 2개가 그 경과락을 하는 기지개하고 돌리고 나머지 요게 23동작 사실 요걸 돌려주는 거를 계산하면 24동작이에요. 이게 다리가 되는 게 23동작이 요게 바로 양지 운동이 되고 그 다음에 가부좌투고 몸통 운동이 5운 6개 가지고 11개 동작이에요. 11개 동작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양팔, 머리까지 해서 삼천 운동이 12동작인데 이제 4동작을 했고 이제 8동작이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가 하늘 세계로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제 그 마무리 부분이 9동작이죠. 총 57개의 기유통법 도인 동작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 4동작 말고 8동작을 한번 자세히 한번 봐봅시다.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요 팔이 보면 빨간색 부분이 있잖아요. 요 빨간색 부분이 바로 심장에 연결된 겨드랑이에서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데 요게 새끼손가락으로 가요. 그래서 빨간색 부분이 이렇게 심장에 연결되고 그 다음에 파란색 부분 있잖아요. 요게 이제 젖꼭지에서 시작돼서 이렇게 되는 요게 바로 노궁이 되는데 아니죠. 심포경이 되는데 심장경, 심포경이 되는데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하얀색 부분은 폐경이 돼요. 요게는 이제 엄지 이 쇄골 밑에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어깨 부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엄지손가락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요게 바로 태음폐경이에요. 그러니까는 양 손가락이 폐와 심장이 양에 딱 받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손이 중단전에 연결된 거예요. 심폐가 이렇게 음이 이렇게 와가지고 중단전에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다음에 바깥쪽은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제 핑크된데 요 2손가락 이렇게 돼가지고 하는 요게 바로 소장에 돼. 소장에. 그다음에 요 2개 무명지하고 가운데 손가락이 바깥쪽에 이렇게 되는 게 바로 3초가 해당돼. 3초. 그 다음에 여기 요 집게, 이 시지죠. 집게 손가락. 요게 바로 대장에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대장이, 그러니까 수양명 대장이 연결되고 수소양 삼초경에 연결되고 수태양 소장경에 연결. 그러니까 다 이 팔 운동을 할 때 이 모든 거를 6개의 삼음상향 수경을 다 이렇게 고려해서 8동작을 압축한 거예요. 얼마나 기똥찬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걸 이제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 요걸 잘 기억을 해보세요. 보면 자, 중단전을 활성화하고 이게 수경락을 중단전을 활성화하고 경락을 굴신 동작을 통해서 경락을 단련하는 게 이게 수경의 양수 운동이 삼천 운동에서 양팔 운동의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이게 중단전을 활성화하면서 수경락을 단련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중단전은 이제 전자기력에 의해서 전신을 컨트롤한다 그랬잖아요. 그 전자기력은 심장과 폐를 꽉 묶어서 전신과 화통하게 하는 게 심포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을 이제 포한다 해서 이제 심포경인데, 요게 이제 메비우스 띠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혈관이 있고 꽈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비우스 띠를 해가지고 심장뇌를 자극하는 동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8개 동작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첫 번째 동작, 두 번째 동작, 이게 세 번째 동작은 이제 심포경을 하는 게 요렇게 가지고 이렇게 심포경. 그 다음에 요게는 삼초경은 등 뒤에 가지고 이렇게 꼬는 게 삼초경. 그 다음에 요렇게 엄지손가락 해가지고 하는 게 폐경, 대장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새끼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심경과 심장경과 소장경, 심경과 소장경을 단련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8동작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8동작이. 그 구체적인 동작을 한번 봐봅시다. 구체적인 동작은 그러니까 처음에 수평 그 횡적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밑으로 쭉 내리고 가운데로 위로 쭉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꽈가지고 쫙 올려가지고 좌우로 흔들. 그러면 이게 횡적, 그러니까 수직선을 우리가 이제 수경의 수직선을 단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밀어가지고 좌우라 되니까 수평선을 단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경을 이 전체를 심장을 자극하면서 경락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동작은 이렇게 꽈가지고 이렇게 까는 이 현실 세계하고 보이지 않는 저쪽 세상은 메비우스 띠처럼 이렇게 꽈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인식을 못 하는데 수련을 오래 하면 그게 이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나와 지구하고 관계가 잘 인식이 안 되잖아요. 수련을 오래 하면 그게 가능하게 천지인이 이렇게 일통한다는 거라 가능한 거죠. 그거를 이제 심장뇌를 자극해서 심포를 이제 자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요렇게 똑바로 손바닥을 붙여가 이렇게 쫙 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심포경을 발달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등대가지고 이렇게 쫙 해가지고 하는 게 요거는 삼초경. 그 다음에 여기는 엄지손가락은 폐장과 큰 창자, 대장경을 하고, 새끼손가락은 이제 이렇게 보면 새끼손가락이 있거든요. 요거는 심장과 작은 창자, 소장을 단련을 하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어깨에 견정을 대고 이렇게 돌려주면서 풀어내는 거지. 이 8동작으로 이게 다 삼천 운동에서 팔 운동을 완벽하게 구성을 해내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동작이 잘 모르시겠지만 요 동작을 체조하시는 한국체육대학 교수님이 이걸 보시고 너무 놀란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나무 위에서 나무를 타고 이렇게 하다가 땅으로 내려왔잖아요. 원숭이과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런 동작이라는 또 기어다니면서 움직였던 어떤 근육이나 경락이 이 8동작에 다 들어있다. 너무너무 경이롭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함으로 해서 이 심폐가 튼튼해지고 여기에 곁들여서 또 이 운동을 하면서 팔굽혀펴기 같은 걸 해놓으면 훨씬 더 정확하게 중단전이 심폐를 강화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